이번 시간부터는요, C 언어에서의 포인터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고요. 포인터 언더스코어 변수의 주소 출력점 C 언어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C 언어의 기본 코드 작성해 놓고요. 자, 이렇게. 자,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10이란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j란 변수를 선언했고요. j란 변수에 대해서 20이란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k란 변수를 선언해놓고 30이란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print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d n에서 i 값을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얘를 copy and paste 해서 3번 출력을 해주면 i, j, k를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제를 실행시켜보면 그냥 화면에 10, 20, 30이 출력되는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데이터하고 i란 변수가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여기 공간 이름이 뭐다? i란 이름으로 공간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이란 값이 대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몰라요. C 언어 컴파일러가 알아서 j란 변수 만들었고 j란 변수에 20이란 값을 대입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 30이란 값을, 그 방 이름을 k라고 정의하고 그 k란 변수는 다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에는 정수형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C 언어를 다룰 때는요, 한 가지 더 개념적인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방의 어드레스, 주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진 않지만, C 언어하고 C++ 같은 경우는 주소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각각의 특정한 변수의 어떤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러면 그 방의 주소 값이 다 있다는 거죠. 1번지, 2번지, 3번지처럼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준 번지 값입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준 번지 값을 만약에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Alt키 누르고 콤마 그 다음에 어떤 거 %x로 주소값을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역시 ijk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로 한번 ijk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x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특정한 변수에 있는 값을 16진수로 표시를 해줍니다. %d는 뭐를 출력하고 10진수로 %d는 10진수로 어떤 값을 출력하고 %x는 정수의 값을 16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콤마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ijk를 한 번 더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뭐로? %x 대신에 앞에다가 뭘 출력하겠다? 해당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x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x 같은 경우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주소 우리가 번지 어드레스를 출력해주고자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샵 x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I, J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고 싶다. 먼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만약에 주소를 출력해주고 싶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16진수 형태대로 이제 0xa14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ijk에다가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고 싶다면 ampersand 기호, and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값은요. 세 번째 값은 뭐를 나타낸다? 세 번째 값은 i란 변수의 주소를 여기에 출력을 시켜준다는 거죠. and j, and k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번지값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어떤 수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수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제 3개의 변수를 선호했는데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 번지에 그 i란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란 값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거고요. 0xa7f7c0 여기 영역에다가 역시 b란 변수 선언했고 20,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k란 변수 선언했고 30이란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값은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번 예제, 요 예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 AND 기호. IJK를 썼을 때 요 AND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 IJK를 썼을 때 요 AND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변수의 주소값을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샵 x라는 이름의 자리 표시자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and i, and j처럼 특정 변수의 앞에다가 and라는 이름의 기호, ampersand 기호를 붙여서 주소, 변수의 주소를 출력을 시켜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매개 변수를 입력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변수의 주소를 출력하고자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and 연산자다. 앞에다가 주소를 처리해 줬다면 and 연산자는 그냥 and 연산자라고 할까요? 자, and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 번지를 출력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and 연산자와 %샵 t, 샵 x는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C 언어에서 처리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배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특정한 변수는 특정한 메모리 영역에 할당이 되고요. 그 안에는 뭐 정수형 데이터만 저장이 되겠지만 그 각각의 각각의 변수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특정한 번지수를 가진다. 그 번지수를 표시를 하고자 했을 때 이 AND 기호를 사용해서 번지수를 읽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AND 연산자와 %샵 x 자리 표시자를 통해서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인터 언더스코어 포인터 변수점 C 언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시작 객체로 잡아 놓고요. 포인터 변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같은 경우 그냥 포인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변수예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변수를 포인터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특정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요. 자, 예제로 이제 바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정수형 i, j, k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수형 asterisk 기호를 사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일반 변수고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ijk는 일반 변수고요. p는 포인터 변수라고 해요.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죠. 포인터 변수에는
쉽게 말해 다른 변수의 주소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i라는 변수에는 만약에 10, j는 20, k는 제로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포인터 변수 p는 이제 int형 포인터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만큼을 얘를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고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p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해주게 되면, p라는 변수 자체는, 포인터 변수 자체는 뭐를 표현을 하냐면, 포인터 변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특정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시켜줄 수 있어요. 특정 변수를 참조해주는 주소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주소값을 할 때는 이제 AND 기호를 사용해서요. AND K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변수 K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P에 기억을 시켜주는 기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변수 같은 경우는요, P라는 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가 들어간다? 얘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라서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다 보니까 특정 변수의 주소값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만 해놓고 만약에 printf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를 사용해서 %d, %d를 한번 다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4개를 출력해 놓고 한 줄 내리고 i, j, k 그 다음에 p를 출력하는데, p를 출력하게 되면 주소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주소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고 싶다면 그럴 때는 포인터 p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것 p는 뭐다? 뭘 나타낸다? 포인터 변수의 값.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메모리상의 공간에 i, j, k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10, 20, 30이 저장이 되는 것을 그냥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제가 이걸로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ijk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포인터형 변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여기다 그려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 옆에다 그릴게요. 포인터형 변수 같은 경우는 p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오면, 여기는 p에다가 AND k 해가지고 k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면 포인터형 p 변수에는 특정한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k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즉 k 변수를 이렇게 참조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k 변수에 있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앞에다가 p, asterisk p를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가 참조가 있는 곳에 값을 얘를 나타낸다는 거죠. 10, 20,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터 p는 다시 뭐가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실행시켜보면, 자, 이렇게 보면 10, 20, k의 변수의 값이 제로고요. 그것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 p의 값도 제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연산식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p가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 말 그대로 k에다가 뭐를 넣어라? k에다 뭐를 넣어라? i 곱하기 j한 값을 k에다 넣어라. 요 의미는 요거랑 똑같아요. 포인터 p가 참조하고 있는 k에다가는 뭘 넣어라? i 곱하기 j를 해라.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printf를 다시 한번 해보면 i, j, k가 얼마? 여기서는 200. 포인터 p도 얼마? 200이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00 했었는데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00 했었는데 200, 2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포인터 p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고요. 즉 포인터 변수의 값이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값이라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쉽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포인터 변수는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텐데, 참조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모든 변수는 일반 변수예요. 그냥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는 다른 변수의 다른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형 변수다, 레퍼런스형 변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P변수, 포인터 P변수에다가 포인터형 변수니까 참조형 변수니까 K의 주소값을 대입하고요. K를 참조하는 거고요. P는 K를 참조한다. 그러면 포인터 P는 P변수에다가 I 곱하기 J 하게 되면 의미상으로는 K변수에다가 I 곱하기 J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0, 0였다가 200, 200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생각하자는 거죠. 포인터 변수는 참조형 변수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자? 항상 K가 여기 있는데 그 K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뭐다? 스타 P다. 포인터 P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역시 헷갈리죠. 그래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포인터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i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10이라는 값을 만약에 대입을 해요. 정수형 j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역시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수형 c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0으로 만약에 초기화를 시켜요. i, j, k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를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형 타입으로 타입을 매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P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겠고요. 역시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P2라는 이름으로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P3로 이렇게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I, J, K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P1, P2, P3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일반 변수라고 표현할게요. 일반 변수를 포인터 변수, 참조형 변수라고 할게요. 포인터 변수에 참조. P1에다가는 I 변수에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I 변수에 AND 주소값을 대입하고요. P2에는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는 포인터형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P1 포인터 변수에다가는 가까이 변수의 주소값을 입력하고요. P2 변수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AND J, P3는 AND K, IJK 이렇게 세 개 변수를 참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IJK 변수를 P1, P2, P3 변수로 포인터 변수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산을 만약에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P1에 대해서 P1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고자 했을 때는 포인터 변수 P2에 곱하기 포인터 P3를 한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곱하기 연산자고 얘는 포인터 연산자, 스타 연산자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P3에다가 P1 곱하기 P2 하게 되면 10 곱하기 20이라는 값이 200이라는 값이 P3에 담겨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출력을 시켜보면 printf %d 곱하기 기호 %d는 %d \n 그 다음에 P1, P2, P3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실행시켜보면 10 곱하기 20은 200이 된다. 일단 결과부터 확인하고요. 결과부터 확인하면 10 곱하기 20은 200이 나오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부분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참조형 변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반 이상 거의 다 해결된다 보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 일반 변수를 사용하느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점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구분을 지시면 돼요.
일반 변수는 그 자리, 그림 그릴 때 컴퓨터 메모리상에 IJK 세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하나, 둘, 어딘가 위치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I, J, K 변수가 어느 공간에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 어느 공간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다가 10, 20 제로로 만약에 초기시킨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제로가 되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 부분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어딘가에 공간이 잡힌다는 거예요. 대신 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P1, P2, P3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공간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직접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얘는 이제 화살표로 표현해보면 어딘가를 참조해 줄 수 있는 이 화살표 모양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어딘가를 참조한다라는 거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참조를 할 수 있는 참조형 변수라는 거죠. 여기는 주소값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특정 변수에. 그러면 여기 부분을 P1부터 P2, 이제 P1부터 P1, 2, 3에 대해서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IJK의 변수 있는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뭐가 들어온다? AND I, AND J, AND K처럼 주소값이 참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P1에다가 I의 주소를 입력한다면 요 이제 화살표가 어떻게 된다?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I의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한다는 거고. P2에다가는 AND J에서 J의 주소를 P2에다가 넣어라. P3에다가는 AND K에서 K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한다. 실제 데이터 저장 공간은 어디에 있다? 실제 일반 변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참조형 변수, 포인터 변수는 그것을 참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칭으로 알리아스, 별칭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별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IJK를 P1, P2, P3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뭐뭐뭐.p 스타 붙여가지고 P1이라는 의미는 얘의 의미에는 P1이 참조하고 있는 곳에 값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P1이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은 10이다. 스타 P1은 뭐다? 10이고요. 스타 P2는 20이라는 거죠. 10 곱하기 20 얼마? 200이라는 값을 어디에다가 P3가 참조하고 있는 곳에 값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K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200을 넣어라. 요 연산식이 의미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10과 10 곱하기 20 한 거를 결과값을 P3가 참조하고 있는 곳에 값 영역, 여기 K 영역에다가 200을 넣어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10 곱하기 20은 200이 나오는 일반적인 연산, 요 IJK로 실행한 연산하고 동일한 결과값이 P1, P2, P3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포인터 설명드렸을 때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데 변수 선언할 때는 여기 공백을 이렇게 빼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요 앞에 부분 타입 앞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언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기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참조형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는 뭐 P1, P2, P3로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역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낼 줄 아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다가 일반 변수를 표현하고 포인터 변수는 이제 밑에다 왼쪽에다 표현하는데 메모리상의 공간은 하나로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림 그리기 편하게 일반 변수를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를 이렇게 참조한다라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온다? 어드레스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실제 값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 값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이고 그것을 참조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로 참조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는 특정한 일반 변수, 특정한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놓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포인터 변수가 익숙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예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일반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일반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출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의 주소 출력은 일반 변수가 됐든 포인터 변수가 됐든 변수의 어드레스 출력은 뭘 사용한다? and 기호를 사용해서 주소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and 기호를 사용해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면 정수형 i란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인 p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i라는 변수에는 실제 데이터인 100과 같은 값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p라는 변수에는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의 일반 변수의 참조값, 주소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p 변수에는 뭐를 담아줄 수 있다? i와 같은 변수의 주소값을 담아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라고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시켜보면 이렇게 만들었고 printf로 일반 변수 i의 값은 어떻게 출력한다? %d를 통해서 %d \n\n으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i의 값은 얼마? 100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포인터 변수 p의 값은 역시 얼마? %d에서 값을 출력할 때는 %p 이렇게 해서 이제 p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의 값이라기보다는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라고 할게요. 변수의 값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하고 이제 i하고 p는 동일한 거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둘 다 100을 출력하겠죠. 네, 이렇게 둘 다 100과 100을 출력하겠죠. 이것도 약간 그림을 그려보면 메모리상에 i라는 공간이 잡히고요. 메모리상에 얼마? 포인터 변수인 p라는 공간이 잡히고요. p는 뭐를 참조한다? i를 참조한다. 이렇게 i의 주소값을 참조한다. p의 여기 위치는 뭐다? 요 i 변수의 어드레스 값이 여기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의 100을 대입을 했으면 그 100을 참조하고 있는 p의 값은 포인트 p, 스타 p를 입력하게 되면 에스터리스크 p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p는 얼마? 100이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둘 다 결과값은 동일하게 100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100. 얘도 100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값을 한번 출력시켜 볼게요.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주소값. 일반 변수 i의 주소값.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 p의 주소값.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요 변수 i 변수의 여기 어드레스, 여기 몇 번지 방인지, 포인터 변수 p의 값이 아니라 p의 여기 이제 원래 주소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러면 i의 주소값은 and i, 그 다음에 p의 주소값은 and p로 이렇게 출력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정수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6진수 등등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정수형으로 처리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정수형 주소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936번지, 928번지, 924번지 이렇게 주소값이 나오네요. 예를 들면 이 번호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unsigned, 부호가 없는 걸로 표시해 보면 U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U 이렇게 표현해 보면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28번지, 40번지 이렇게 부호 없는 변수로도 출력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U로 아니면 여기를 %X로 16진수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고, 아니면 샵 X로 역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A8번지, 90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주소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값으로 표현하기가 좋으니까 %U unsigned 부호 없는 정수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출력을 해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건지는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이 아니라 그냥 값, P에 들어있는 값은 출력시켜보면 P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P 자체의 값. 그러니까 P가 참조해 있는 변수의 값이 아니라 P 변수를 왼쪽에다 그려놨다면 P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뭐를 나타내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은 P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얘 어드레스 값을 나타내죠.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하고 얘는 뭐다?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을 나오겠죠. 실행시켜보면 여기 보시면 40번지, 여기 보시면 40번지 나오죠. 얘하고 얘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I 변수의 주소값을 P의 값으로 넣어놓고 있는 거니까. I 변수의 주소값을 어디에다가 P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죠? P 변수가 참조해 있는 곳의 값은 여기 있는 값을 나타내겠죠. 근데 P 변수의 값 자체는 뭐가 나온다? 이 주소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I 변수의 주소값을 P 변수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I 변수의 값은 100이지만, 이 변수에 있는 값은 100이지만, I 변수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가 뭐다? P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P 자체의 값은 어떻게 한다? P 자체의 값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 변수의 자체의 값은 뭐다? I 변수의 주소값. I 변수의 주소값과 동일하다.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거죠. 맞죠? and i는 순수한 I 변수의 주소값이고요. and p는 순수한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을 나타내죠. 근데 P 자체는 P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I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키워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부분인데요. 자, 어디 부분? and i는 I 변수에, 이제 i는 I 변수에 있는 값이고요.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P로 값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P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 P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스타 P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and i는 I 변수의, 순수 I 변수의 주소값을 나타내고, and P는 순수 P 변수의 주소값. 그게 포인터 변수이건 일반 변수이건, 즉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 자기 자신의 어드레스를 출력을 시켜주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 P에는 주소값이 들어있으니까 포인터 변수 P가 참조하고 있는 I 변수의 주소값이 그대로 P에 들어있다는 거죠. P에는 어떤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소값 번지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를 unsigned로 표현을 해보면 unsigned, 부호 없는 정수로 표현을 해본 거죠. %U는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서 and i는 i의 주소, and p는 p의 주소. p는 p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 스타 p는 말 그대로 p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i는 i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and를 붙였느냐, 스타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변수를 선언한다. 우리가 기존의 변수를 선언한다 했을 때는 더블 또는 플로트와 같은 타입으로 또한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플로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i란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플로트 타입의 i란 변수 선언해놓고 얘를 참조하는 포인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p란 변수를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란 변수에다가는 예를 들면 100이라는 이름의 값을 넣어놓고, b는 요 i 변수, 위에 있는 i 변수에 대한 참조를 해주고 싶다. 그럼 and i를 사용해서 i 변수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printf로 바로 출력을 해보면 p는 포인터 변수인 p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은 얼마다? 당연히 100이라는 값이 나올 텐데 %100을 100.0으로 이렇게 실수형으로 표현할게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EF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실수형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 P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을 출력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포인터 P, 스타 P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100.00이 나오는 게 기본 기능이고요. 당연한 기능.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를 따진다? 포인터 변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것만 그림을 그려보면 플로트 i란 변수가 메모리상에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포인터 p라는 변수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i에는 100.0이란 값을 입력을 하고, 그 i란 변수의 주소값을 어디에 대입한다? 이 i란 변수의 주소값을 p 변수에 대입한다.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p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은 얼마다? 100이란 값은 이렇게 이제 스타 p를 통해서 100이란 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x를 통해서 16진수 주소체계로 출력을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p 변수의 주소값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포인터 변수이건 일반 변수이건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알고 싶다. 그럼 앞에다 뭘 붙인다?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틀리고 0x 뭐뭐뭐뭐 이런 형태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또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순간에 0x48fc8c라는 곳에 메모리가 할당이 돼서 출력이 되네요. p라는 변수가. 이렇게. 자, 그러면 printf 포인트 변수 p에 참조하고 있는 값이 아니라 자체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x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자체 값은 그냥 포인터 변수 p만 출력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얘는 실제적인 건 뭐를 나타내냐면 변수 i의 주소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i의 주소값을 출력해보면 and i를 출력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예제예요.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i의 주소값을 참조하고 있는 게 p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p 변수이기 때문에 p만 출력하게 되면 변수 i의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요 and i랑 동일하게 실행시켜보면, 자, 이렇게 보면 어디하고 어디? p의 자체값, p에 담고 있는 값하고 i의 주소값은 동일하게 마지막에 5050번지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라는 거. 이렇게. p는 i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가 뭐다? 포인터 변수예요. 특정 주소값, 번지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뭐다? 포인터 변수다.
만약에 실수형 포인터 변수의 실수형 데이터를 i란 이름의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참조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포인터 P도 마찬가지로 플로트 타입을 해줘야 돼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를 참조해주고 싶다면 인티저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매치시켜주는 게 문법,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변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일반 변수는 실제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는 영역이고요. 포인터 변수는 해당 데이터 타입, 동일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참조, 그 레퍼런스, 포인터는 가리키다라는 의미니까 참조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특정 변수를 참조하는 변수를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로트 타입 또는 더블형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플로트 타입으로 참조해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익숙하게, 여러분들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수형 포인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앞서서 계속했었던 내용 스타 P,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 end P,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 P, 포인터 변수가 담고 있는 다른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값, end I 변수 같은 경우는 플로트 타입이면 해당 플로트 타입의 실제 주소값,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나타낸다. 자, 이런 식으로 end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스타를 붙였느냐, 이 세 가지 유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이제 확장된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 스타, 앰퍼샌드, 안 붙인 거. 안 붙인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기본 코드인 상태에서 배열을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어레이란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겠다. ARR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 20, 30, 40, 50과 같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출력을 시켜주고 싶다. 배열을 선언해놓고 배열을 출력한다.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냥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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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5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통해서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 어레이의 1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어레이의 2, 어레이의 3, 어레이의 4 이렇게 5개의 요소를, 배열의 요소를 출력하고 싶다. 1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 1차원 배열을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 놓고 그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코드는 현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반복문을 돌려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배열을 선언했다. 그럼 선언했으면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했으면 여기 요소는 0번째 요소,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 이렇게 표현해서 10부터 50까지 데이터를 있는 만큼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배열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얘를 포인터로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인 P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1차원 배열을 참조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변수라면 어레이라는 이름의 변수라면 어레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어레이라는 값이 이제 변수라면 이렇게 어레이의 주소값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의 이름은요. 1차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 포인터 상수입니다. 상수, 이제 변하지 않는 수, 이제 하나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P에다가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동일한 게 1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거를 제가 여기를 카피를 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P란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제 참고를 한다면 이렇게 참고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터 P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 그 첫 번째 주소에 있는 값 이렇게 참조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포인터 변수보다 1 더한 거,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값에 1 더한 주소값.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덱스를 나타내겠죠.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array2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인터 변수의 값을 여기를 포인터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거의 값을 그곳이 참고하고 있는 곳의 값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얘는 p 플러스 3 그거의 값. 네, 마찬가지로 array 네 번째랑 동일한 표현 방법은 포인터 변수 더하기 네 번째 인덱스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4를 더하고 그것이 참조하고 있는 곳의 값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10부터 50까지 참조하는 건데요. 1차원 배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조를 했어요. 그거를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제 배열의 시작 주소, 배열의 그 이름을 지정을 한다. 이 자체가 이제 시작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 자체는 시작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인터 변수로 이제 참조한 것을 가지고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스타 P, 포인터 P 하게 되면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나타내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가 2를 더하고 그거의 값을 조정하면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 4번째 인덱스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배열 자체가 포인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포인터 변수를 따로 선언하지 않고도 이 array라는 이름으로 이미 선언된 게 있으니까 array를 통해서 접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array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대신에 포인터 P 대신에 array를 통해서 ARR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출력하는데 배열 자체가 포인터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에다 담아놓고 출력을 시켜줘도 되고요. 이 방법 포인터를 통한 배열을 출력할 때 인덱서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덱서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몇 번째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또는 포인터 참조를 통해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배열 자체가 포인터이므로 배열명으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출력을 하자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느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유형 어느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배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인터다. 배열 이름 자체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 포인터다. 포인터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P에다가는 변수는 앰퍼센드를 붙이겠지만 배열은 그 자체가 주소값을 갖기 때문에 앰퍼센드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참조한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더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인덱스 방식을 통해서 배열의 값을 출력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걸 포인터 변수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배열 이름 자체가 하나의 포인터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앞에 이제 배열 이름을
사용해서 포인터로 출력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의 문법이니까요. 배열은 포인터구나. 배열을 표현한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내용을, 각각의 인덱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수형 데이터란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하다. 어떤 값을 한 5개를 3, 2, 1, 4, 1, 4, 5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가져 놓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배수의 합. 정수형 sum이란 변수를 선언해 놓고 0으로 초기시켜 놓고요. printf에서 짝수의 합은 얼마다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sum은 짝수의 합. 이렇게. 짝수의 합은 2 더하기 4에서 6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배열을 통해서 접근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 포인터 배열을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포인터에다가는 배열의 이름, 주의하실 거는 %를 붙이지 않는다. 왜? 배열 자체가 포인터 상수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에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반복시키는데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반복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포문을 사용해서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데이터 랭스는 여기다가 직접 5개를 이렇게 넣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 배열이 정수형 배열이니까 size of 데이터 나누기 size of 정수형 타입. 정수형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로 나눠주면 데이터의 랭스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은 거고요. 인티저 타입의 i 변수 선언해주고요. i 변수 선언해주고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이제 있는 만큼 반복하는 구문을 만들어준 거고요. 자, 그러면 sum이란 변수에 나오는 짝수의 합을 구해주고 싶다. if문 사용해서 현재 값을 출력을 해주고 싶다. 현재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포인터 변수 p 더하기 i 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0과 같다면, 즉 짝수라면 어떻게 해라? sum이란 변수에다는 뭐를 누적시켜라? p 더하기 i번째, 0번째부터 4번째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값, 그것이 참조하고 있는 곳에 값,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sum을 출력해보면 2 더하기 4는 6이 나오는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터를 배우기 전에는 당연히 배열의 인덱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i번째, 데이터의 i번째, 0번째부터 4번째까지 반복을 하겠지만, 그걸 만약에 우리가 뭐를 통해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로 배열을 참조하고 있다 한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p의 i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p의 0번째, P0, 1, 2, 3 해서 해당 인덱스를 참조하는 방법이 포인터 변수 참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각각의 영역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항상 얘기지만 이게 문법이라는 거,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배열의 0번째 인덱스부터 i번째 인덱스, 이제 n번째 인덱스까지 반복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제가 포인터 배열 프로젝트에다가 포인터 배열 언더스코어 2차원 배열 참조점 C 언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2차원 배열을 참조해보는 거예요. 자, 포인터 변수의 2차원 배열을 참조해서
반복해서 호출하는 방법인데요. 1차원 배열이건 2차원 배열이건 3차원 배열이건 배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원, 2차원 이렇게 모양을 이제 행과 열로 이제 구분을 줘서 그렇지 실제적인 거는 메모리상의 순서대로 1차원 배열처럼 순서대로 쫙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는 동일한 구역에 동일한 번지수를 가지고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1차원 배열인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수형 어레이를 만들겠다. 2행 3열짜리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 우선 행 2개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요소를 갖는 2차원 배열을 한번 선언해 봤습니다. 얘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라고 했죠. 2행 3열 1부터 6까지 값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메모리상에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실제 메모리상에는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상에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를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출력을 해주고 싶다. 2행 3열짜리. 그럼 각각의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놓고요. P에다가는 어레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반복을 시켜줄 수 있겠죠. 마치 1차원 배열인 것처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1차원 배열인 것처럼. 자, 그러면 포문상에서 인티저 타입의 i 변수를 위에다 선언해주고요. 인트 타입의 i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을 시켜주자. i는 몇 개? 그냥 6개. 6개. 역시 size of array 나누기 size of integer 타입 하게 되면 배열의 요소 수가 나오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시켜 보면 포물상에서 출력해 보면 printf에서 %d 한 칸 띄고 \n 해서 포인터 p 변수 더하기 i번째 값을 누적시켜서 그거의 값을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통한 배열에 대한 참조는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실행시켜 보면 1부터 6까지 1, 2, 3, 4, 5, 6 이렇게 데이터를 2차원 배열이지만 이중 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포인터 변수에다 담아놓고 참조하게 되면 실제 메모리상에는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2차원 배열이지만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 P 변수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 변수에 있는 내용을 증가시키면서 번지수를 증가시키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해서 끄집어서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끄집어서 배열에 있는 요소를 끄집어서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포인터 변수에다가 2차원 배열을 참조해서 호출해주는 방법은 이러한 모양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역시 코드로 모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의 배열, 즉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C 언어는 좀 아쉽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이다 보니까 문자열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열 처리하는 게 문자 배열 또는 포인터로 문자열을 주로 처리를 해요. 최근 언어 같은 경우는 스트링과 같은 키워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int와 같이 int, string과 같은 이제 키워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언어는 문자열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지만 C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열 처리가 굉장히 좀 이제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문자열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 포인터를 사용하여 문자 배열, 즉 문자열을 저장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캐릭터형 C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C에는 문자 하나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와 같은 문자 하나만 저장이 가능해요. %C 캐릭터 하나 출력하고 출력해보면 A라는 캐릭터형 변수 하나 선언해놓고 C에다 A 넣어놓고 그 값을 출력해주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실행시켜보면 A라는 이름의 값이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는 예제죠. 자, 그럼 만약에 뭐를 사용해주고 싶다? 문자 배열을 선언해주고 싶다. 문자 배열을 선언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는 캐릭터형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를 선언해줄 수 있는데, 포인터를 사용한다면 캐릭터 형식의 포인터 P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P는 캐릭터 타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P는 어딘가를 참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어딘가를 참조하고 있는 곳에다가 문자열 상수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P에다가는 예를 들면 hello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printf로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문자열이니까 S, P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확인해보면 C는 A, 포인터 P는 hello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본다면 C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캐릭터 타입의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해당 타입의 A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인터 P라는 변수는 제가 그냥 포인터는 항상 왼쪽에다 그릴게요. 그냥 P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P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포인터 변수는 어느 곳을 어딘가를 가리키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딘가는 C 언어 컴파일러가 알아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다가 hello라는 이름의 문자열 상수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hello라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 이제 C 언어 컴파일러가 어느 공간을 딱 잡고 잘 그리기 좀 어려운데 HLLO까지 그리고 HLLO까지 어떤 데이터를 할당하고요. HLLO 데이터까지 할당하고 hello라는 거.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거, 요 마지막에는요. H에서부터 시작해서 O까지 끝나고 나서 요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다. 문자열 상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제로라는 값. 제로라는 값으로 특수기호로 escape 시퀀스로 초기화시켜줘요. 요 제로가 의미하는 거는 문자열의 끝이다. 종결 문자열을 나타내는 이제 특수 문자예요. 제로 하게 되면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의 규칙이죠. 문법이죠. 제로 하게 되면 hello 해놓고 여기서 문자열이 끝난다. 그러면 P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값을 넣어놓게 되면 C 언어 컴파일러가 hello하고 제로까지 문자를 요만큼 공간을 할당을 시켜놓고 요 H의 시작 주소의 값을 누구한테? 요 P 변수에다가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P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곳에 문자열로 탐색을 해보면 HELLO 제로는 문자열이 종결이구나 해서 더 이상 그 다음 번지수는 읽어오지 않고 요만큼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자열은 그냥 캐릭터 타입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문자열은 포인터 타입을 하나 선언해놓고 거기다가 문자열 상수로 대입하게 되면 상수를 먼저 얘네들 상수를 hello 제로라는 이제 종결 문자열까지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한 시작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다 참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요 P 변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낸다? 여기 이제 P 변수 같은 경우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니까 주소서부터 해당 위치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하다가 어디 부분 종결 문자열이 만나는 부분까지 출력이 한다. 헬로 월드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저장되고 실제로는 HELLO 제로까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제로가 종결 문자열이니까 얘는 어쨌든 헬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읽어가다가 어느 거 만날 때까지
백슬래시로 만날 때까지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슬래시 제로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다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뭘 통해서?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 출력을 제어를 해주고 싶다. C 언어에서는 문자열 처리 키워드, C 언어는 문자열 처리 키워드가 없습니다. 키워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자바라든가 뭐 C#이라든가 최근 언어 C++ 언어에 사용되는 어떤 스트링 키워드가 없다라는 거죠. 스트링으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스트링 형, 뭐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의 S는 선언해 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놓고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선언해놓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놓고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을 포인터로 선언해줘야 돼요. 포인터는 주소값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종결 문자열 백슬래시 제로 만날 때까지는 계속 읽어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str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전체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프린트F에서 %s\n 에서 str을 이제 읽으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컴퓨터 메모리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까지 읽어서 이만큼 읽어서 탐색하면서 스트링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연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printf에서 문자열을 출력하는데요. 포인터 변수다 보니까 p 자체가 이제 포인터 변수다 보니까 주소값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여기를 시작 주소로 잡고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tr에다가 str 변수에다가 주소값을 12를 더 더해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보면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약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좀 깨트려 볼게요. 세 번째 주소값을 참조해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좀 깨지네요.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C샵이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문자열 하나 처리하는데 컴파일러 자체에서 2바이트 코드를 지원해 주는데요. 유니코드를 지원해줘서 한글이건 영문이건 다 2바이트 코드로 선언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자 한자는 영문 한자건 한글 한자건 일본어 한자건 중국어 한자건 한자씩 처리해요.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코드로 처리하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1바이트 코드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str을 주소를 세 번째 주소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했을 때 이제 얘가 2바이트 코드라는 거죠. 아니, 얘가 이제 영문은 이제 영문 2개에 해당되라는 거죠. 2바이트 코드. 그러다 보니까 0을 표현해야 되는데 0을 반을 쪼갰을 때 그 세 번째 주소부터 출력하다 보니까 그거를 출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져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는 제가 계산해서 12번째 계산한 거죠. 앞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12번째 주소 여기에 와서 여기서부터 출력해 주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점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얘는 반갑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얘는 세 번째 인덱스니까 0이라는 그 이제 문자를 0을 반쪽만 출력하다 보니 깨져서 보여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세 번째 인덱스부터인데 어쩔 수 없이 공간에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이 두 칸 가지고 안을 표시하고
공간 2칸 가지고 0이라는 단어, 안녕하세요 할 때 0을 표시를 하는데 2바이트 코드로 2바이트를 사용해서 제가 세 번째 인덱스부터 출력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0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깨져서 여기 깨져서 보여진다는 거죠. 깨져서 출력한다는 거죠. 백슬래시 제로까지 여기가 앞에 부분이 깨져서 보인다는 거죠. 잘못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뭔 문자열인지 모르는 이상 문자열로 처리돼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뒤에 것까지 이렇게 연관돼서 이제 깨져서 보이는 거고, 공백 다음 서터는 뭐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그렇게 씌워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를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문자열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자바라든가 C샵이라든가 C++ 같은 언어를 통해서는 문자열 처리를 많이 하겠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뭐 이런 거 문자열 처리가 최근 컴파일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C 언어는 표준 C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표준 C 언어는 어쨌든 한글은 2바이트 코드로 처리하고 영문은 1바이트 코드로 처리하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진다라는 거. 한글과 같은 경우, 일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바이트 코드로 표현한다. 영어 같은 경우는 1바이트를 사용한다. 1바이트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출력하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잡아서 출력하는 건 상관없는데, 0을 반으로, 세 번째 인덱스는 요게 이제 총 4칸 잡아놓은 거에서 0에서 반을 쪼개다 보니까 반쪽만 출력하다 보니까 깨져서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문제는 한글 처리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실제로 영문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포인터 배열로 문자열 같은 게 처리하는 거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담아놓고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요만큼 문자열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문자열 상수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str을, 만약에 뒤에서 str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str은 이미 상수예요. 문자열 상수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상수의 값을 덮어쓰기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뒤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해놓고, 만약에 이제 상수 자체의 값을 덮어쓰니까 요거는 허용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뭐 스캔F 같은 함수를 통해서는 상수에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 뒷부분에서 나올 거니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드리는 건데, 일단은 얘 자체도 상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로 str을 만들어 놓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선언된 거를 str 변수에다 참조하고 있다가, 여기를 덮어쓰는 게 아니라, 여기 메모리 공간을 덮어쓰는 게 아니라 상수의 값을 덮어쓰기라는 이름의 얘 이제 문자열이 다시 상수로 만들어지고, 얘를 다시 얘의 시작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요 경우는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str에다가 뭔가를 초기화시켜 놓고 그 공간에다가 scanf라든가 getString 같은 함수를 통해서 여기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쓰려고 한다면 그때는 에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에러가 안 나는데, 이 값을 동적으로 scanf라든가 getString 같은 함수를 통해서 읽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은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 출력 제한은 현재 예제와 같이 전체를 출력해 줄 수 있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12칸 뒤로 가서 출력한다든가 3칸 뒤로 가서 출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변경을 시켜놓고 그 위치에서 값을 출력시켜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겠습니다. 어레이란 이름으로 만약에 배열을 선언하는데 3칸을 이렇게 잡아놔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문자 3개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곳에다가 기본은. 그런데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포인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배열에다가 이제 포인터를 붙인 거니까 배열 3개짜리 문자열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터를 붙이게 되면, 배열은 문자열 3개를 저장해 놓을 그릇으로 선언을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확장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엑셀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예를 들면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을, 자,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 ARR 이름으로 이제 공간이 잡히겠죠. 근데 3개의 공간, 캐릭터 타입의 3개의 공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어떤 값이 담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얘를 빼보면, 포인터를 빼면 여기에 A, B, C와 같이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그릇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제 캐릭터 어레이를 한 게 아니라 캐릭터 형식의 포인터를 하게 되면, 앞에다가 포인터를 붙이게 되면 참조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때 만약에 3칸이다. 그래서 얘는 캐릭터형 어레이 3칸이면 말 그대로 문자 3개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인 반면에, 캐릭터형 포인터 같은 경우는 ABC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근데 그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터 3개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캐릭터 타입. 문자형 포인터를 3개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배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잡히고, A, B, C와 같은 A, B, C, 그 다음에 백슬래시 제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0번째 어레이의 0번째 인덱스에, 어레이의 0번째 배열에 뭐를 담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을 참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자열의 배열이고, 얘는 이제 문자의 배열이니까 3개의 공간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문자열의 배열이니까 문자의 배열을 담을 수 있는 공간 3개를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A, B, C, D, E, F,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어, 헬로 월드처럼 D, E, F라는 문자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그릇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항상 종결 문자열은 백슬래시 제로까지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작 주소를 이렇게 참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어딘가에 가서 또 뭔가를 참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것도 모양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고, 안녕할 때 하이가 이렇게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백슬래시 제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 표현 방법. 캐릭터형 어레이 3개 이렇게 선언한다면 문자 3개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캐릭터형 포인터 어레이를 선언해 놓고 배열 3개 가지면 문자열을 3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면 현재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얘가 흔히 말하는 여기가 이제 어레이의 0번째고요. 여기가 어레이의 첫 번째고, 여기가 어레이의 2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레이의 0번째가 얘를 나타내잖아요. 그거가 참조하고 있는 공간. 여기가 어레이의 0번째가 참조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고, 어레이의 첫 번째가 참조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다. 그 다음에 어레이 2가 참조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만약에 이것도 이제 포인터 형태로 이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어레이의 0번째고, 여기는 어레이의 0번째에
더하기 1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레이의 제로번째, 2번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레이의 첫 번째고, 어레이의 첫 번째 더하기 1번째고, 여기는 어레이 첫 번째, 2번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 방법에 여기는 어레이의 두 번째, 여기는 어레이의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배열의 포인터 배열의 중에서 배열의 배열로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요 모양을 선언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어레이 0번째 이제 문자를 저장해 놓을 수 있고, 어레이 첫 번째 문자에 어레이 두 번째 문자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배열의 배열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레이의 제로번째에다가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C 언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어레이의 첫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딘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C++ 라는 데이터를 넣어놓고, 어레이의 두 번째는 C# 이렇게 어떠한 이제 문자열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시켜보면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인티저 타입의 i라는 변수를 선언해놓고 포문을 만들어 놓고 0번째부터 세 번째 인덱스까지 반복을 해서 출력하자. 프린트 포맷 %s 문자열을 출력하자. \n 그 다음에 어레이의 i번째 값을 출력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C 언어, C++, C#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목록이 화면에 쫙 출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행시켜보면 C++, C 언어, C++, C#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전에 그런 것처럼 세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자열 상수가 C 언어, C++, C#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리키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배열이 어레이라는 이름의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이고, 메모리상의 어딘가에 C 언어라는 이름의 문자열 상수로 저장되고, 그곳의 시작 위치 C 언어 눈에 보이지 않게 \0가 이제 종결 문자열이 맨 뒤에 첨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형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문자열 하나만 저장하는 건데, 그거의 배열형이니까 문자열 3개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배열 기본은 문자 3개만 저장하겠지만 포인터 배열로 선언했기 때문에 문자열 3개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선언해서 3개의 문자를 입력해 놓고 3개의 문자를 출력해 주는 이러한 예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제가 다른 예제로 그냥 배열의 배열로 그냥 배열을 참조하는 문자열을 참조하는 배열이다 해서 배열의 배열이라고 그냥 명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 개 만들어 주고 싶다면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포인터 배열에 문자 입력이라는 이름으로 C 언어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요. 화면으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캐릭터형으로 이제 문자 배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str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100자 정도 이제 100개 정도의 어떤 문자열을 입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요. 해당 공간에 scanf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s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입력받아서 어디에다가 str은 이 자체가 주소의 의미를 하니까 앞에다 %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배열 자체는 이게 이제 문자라든가 일반 정수형이라면 주소를 붙여 주셔야 되겠지만, scanf를 통해서 str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직접 배열의 이름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다 프린트F로 잠깐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나서 문자열을 입력하고 그러고 나서 printf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 \n str str이라는 이름의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문자열을 입력하시오에서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이렇게 문자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자, 스캔F로 이제 데이터 입력받을 때는 여기 이제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 공백 전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F의 이제 특징이고요. 스캔F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포맷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 스캔F 부분을 만약에 연속된 문자를 읽어오고 싶다 했을 때는 새로운 함수인 getString 같은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getString 함수로부터 화면도 이제 스캔F랑 동일하게 어떤 형태에 따라서 공백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온 게 아니라 한 줄의 문자열을 읽어오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스캔F를 통해서 읽어올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번엔 제가 getString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Ctrl F5번 눌러서 실행시켜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번에는 문자열 입력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칸 띄고 반갑습니다 한 칸 띄고 또 한 칸 또 만나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치면 요 한 줄을 그대로 읽어다가 버퍼 100자 정도에 되는 버퍼 공간에다 요만큼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C 언어에서의 어떤 문자열 같은 게 입력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대로 어떤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을 공간을 이렇게 문자 배열로 처리를 하고요. 문자 배열로 처리하고요. 물론 얘를 포인터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포인터로 처리했을 때는 좀 더 그만큼 이제 100자만큼 할당하는 것처럼 메모리 할당해주는 로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예제에서는 이렇게 배열, 문자열을 선언한 캐릭터형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본 거예요. 캐릭터형 스트링 100자 잡고 스캔F는 그냥 포맷 형태이기 때문에 F, 포맷의 약자잖아요. 공백 기준으로 하나씩 읽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줄을 읽어오는 함수인 getString으로 읽어서 한 줄 읽어서 str 변수에 담아놓고 그 값을 출력시켜주는 코드, 이렇게 화면으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화면에처럼 이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 거고요. 화면으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scanf 대신에 getString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 줄의 문자를 읽어서 화면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한번 화면에 출력해주는 예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문자의 배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